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반갑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그래도 그동안 좀 답답했던 마음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는 화장품이나 립스틱의 매출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야외에서 우리 많은 계획들 세울 수 있지만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임장 계획도 세우고 계시겠죠? 언제나 임장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그리고 구데셋의 정준호 이사 함께하고 계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도 전화 상담 그리고 스피드 문자 상담 다양하게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저기 한 30대 후반 애들이 있는데 네. 지금 직장인이고 집을 하나 최초로 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주변에 있는 데가 서초구 삼성 레미안 그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쪽 집을 하나 사도 지금 괜찮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 직장에 다니시는 자녀분 대신 우리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서초구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좀 말씀 주셨는데 이걸 내 집 마련을 해도 괜찮은 건지 뭐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직장 위치 등을 고려해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녀분이 처음 주택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럼 지금 교대역 앞에 있는 서초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대 남부 터미널 부근이에요. 남부 터미널 쪽에 삼성 레미안요? 예. 서초 유니빌인가? 남부 예. 터미널 옆에 서초 레미안 유니빌 예.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예. 지금 남부 터미널역 바로 앞쪽에 네. 위치하고 있고 이게 주상복합이죠. 네. 요걸 최초 구입으로 이걸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나을지 아니면은 네. 분양주택을 신청해서 공급받으려 하니까 너무 그 경쟁률이 높아가지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예. 받으려고 예. 그 경쟁률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을 이쪽으로 하려고 건데 이걸 예.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주할 거예요? 자녀분이 아니면 투자를 하실 예. 거예요? 거주할 거예요. 거주할 거고 예. 직장이 근처예요? 예. 직장이 근처라서 거주 겸 그럼 투자를 생각하는 예. 거네. 네. 몇 평 보셨어요? 뭐 20 초반을 봤는데 네. 이 뭐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둥, 뭐 새 정부 들어서면은 뭐 집값이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둥 이런 말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주택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매수를 할까 예. 고민인 거네. 예. 여기가 지금 원룸하고 1.5룸이잖아요. 예. 지금 보신 것도 원룸이에요? 네. 원룸을 보셨고. 예. 매수가는 얼마예요? 매수가는 뭐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이렇게 나와가 있대. 5억 정도. 제가 볼 때는 거주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 입지가 원체 좋기 때문에 거주는 괜찮지만 예. 가격이 상승하는 걸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매수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이유가 예. 우리가 입지, 그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지잖아요.
네. 입지는 엄청 좋아요. 네. 서초구 그리고 남부터미널역도 이게 개발을 하잖아요. 네. 이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역세권이고 또 직장 부분도 그렇고 입지는 너무 좋은데 부동산에서 중요한 게 이런 소형 주택들 있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 예. 원룸, 투룸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개발이에요. 개발. 예. 우리가 최근에 보면 재개발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해요. 재개발 붐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개발.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대체주택이에요. 네. 우리가 강남에 있는 소형주택은 개발해서 사는 게 아니죠. 뭐 재개발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대체주택이에요. 강남에 있는 기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강남권에 거주할 사람들은 가격이 높은 사람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가는 사람들, 그 수요들이 차오르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원룸 있죠. 예. 원룸은 남부터미널 대각선 쪽 가면 오피스텔들 많이 있죠. 상업지에. 예, 많아요. 이 오피스텔이 원룸으로 대체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 원룸 주택이 있으면 새로운 원룸 오피스텔 공급량이 많아지면 공급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매도를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임대를 맞추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만약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예.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우리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제가 부분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직장이 서초 쪽이랬잖아요. 예. 직장이 서초면 이쪽에 원룸 같은 경우 아마 전세는 한 3억 정도 할 거예요. 예. 전세. 그러면 네. 내가 구입하려는 것보다 한 2억 정도 비잖아요. 네. 차라리 그 2억 비는 걸 가지고 강북권 쪽에 보면 네. 재개발 진행되는 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노후 주택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지역들의 뭐 투자 형식으로 이제 자녀분이 매수를 하고 이쪽에 전세를 거주하는 방향. 이게 거주와 투자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부동산을 사서 가격도 올라가고 거주도 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거주 투자를 두 마리 토끼를 이런 식으로 전세를 거주하고 투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투자성이 높은 지역에서 하는 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런 예.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청약을 하지 않고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직장 가까운 쪽에는 전세를 거주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충분히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재개발 초기 단계 지역들 이런 지역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은 특히 이제 다 강북권 사진은- 쪽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강북권 쪽에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어떤 지역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예. 자세한 부분은 좀 상담을 받으시고 예. 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거주 조건으로는 괜찮지만 투자 요건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부동산 시장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란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지금 말씀 주신 아파트는 거주하기에는 좋겠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함께 좀 매수하는 건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말씀 주신 새로운 방안도 우리 자녀분과 함께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 집 마련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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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말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라 다시 한 번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재건축 네, 그 상담 얘기한 거요. 어떤 거 아파트 좀 보유하고 계세요? 우성 아파트요. 어느 지역일까요? 안양이요. 안양에 있는 우성 아파트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예. 살고 계시는 집인데 재건축이 좀 될 건지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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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혹시 신안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앞에 있는 안양동 우성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이거 말씀하셔요? 네네네. 아, 지금 요 안양동 1차예요, 2차예요? 1차요. 1차 아파트 210세대 있는 저층 5층 아파트죠, 이게가. 예예, 5층입니다. 5층 아파트고 지금 연식도 30년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예. 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전망 이런 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안양동 네. 우성 1차 아파트 우리가 네. 저층 아파트고 이게 5층 아파트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용적률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0%대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용적률도 낮고 이래서 재건축에 하는 사업성은 좀 좋아 보여요. 연식도 지금 아마 30년이 넘었고. 예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안양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뭐 공급되면 호가들이 높게 올라가는 뭐 시장 분위기상도 나쁘지는 않는데 네네.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그러니까 이런 사업성 말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돈이 뭐 남아야 되잖아요. 네. 남는데 일반 분양분을 많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반 분양분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네. 중에 일반 분양분을 많이 선택해야 되는데 면적이 작아서 저층이고 용적률은 낮은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업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양가거든요. 예. 우리가 분양가를 높이 하면 당연히 사업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강남의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을 100개 만드나 우리 지역은 3, 400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면 좋은데 우리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아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쪽에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있죠. 예예. 그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5억대예요. 예. 30평대 아파트가. 그러면 예. 우리 아파트 얼마에 분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게 그 궁금해가지고. 분양할래도 주변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최근에 안양 CL폴의 자이가 입주했는데 24평이 8억밖에 안 해요 지금. 8억이요? 네. 그러면 예. 우리 아파트 분양을 하면 한 4, 5억대밖에 분양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안양동 우성 같은 경우는 한 2억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 예. 그러면 분담금 지불하고 나면 큰 금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 부분이 좀 약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미래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다. 낮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릴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지금 보유 중이세요? 예? 지금 보유 중이신 거죠? 예예.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신 거 매도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재건축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조금 그 사업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매도하시고 이사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 갈 만한 곳 찾으신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언제나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은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잠시 후 스피드 문자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시화구에 네, 생활용 숙박시설 네. 최근에 분양한 거를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랑, 사실 이게 분양가가 워낙 비싸서 제가 네. 사실 등기를 칠 때까지 들고 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네. 중간에 이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이제 아, 매도하고 나올 생각인데, 네, 지금 사실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생활용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필 또 당첨된 동호수가 너무 워낙 좋아서. 로얄 호수라서 네.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시와호니까 이 안산의 시와호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건지 저희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힐스테이트 라고닌 테라스 2차요. 힐스테이트 라고닌 테라스, 인 테라스. 라구닌 테라스 2차 이거를 지금 예. 분양받으셨는데 우선은 등기치기 전에 좀 전매를 계획하고 계셨지만 또 장이 너무 좋지 않은 단점과 또 내가 너무 노열층 좋은 곳을 받은 장점이 좀 합쳐져서 더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한번 이 생숙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생숙 최근에 인기가 뭐 분양 열기가 높죠. 일단은 이 라군 테라스 2차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45대 1 정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당첨이 되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는데, 우리 2차를 지금 이번에 분양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아직 네. 계약 중인 거예요, 현재. 지금 정당 계약 아마 중일 거예요. 정당 계약하는 중인가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이 반달섬 맞아요. 앞쪽에 이 네. 반달섬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라군 테라스 2차. 1차가 작년에 분양을 했죠. 작년에 했죠, 1차. 네, 1차 분양해서 1차가 지금 프리미엄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로얄동 기준으로요. 네,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우리 지금 2차 같은 경우는 네.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을 거냐라고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2차는 힐스테이트 1차의 프리미엄 붙은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요, 분양가가. 더 비싸서 분양을 했더라고요, 네. 분양가가. 그러니까 네. 이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의 기본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얹은 지금 거래되는 프리미엄 가격에 플러스 이윤을 더 붙여서 올렸어요, 분양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붙으려고 하면 1차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가 지금 거래되는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나와 있는 매물은 많은데 실제 거래되는 양은 좀 적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2차는 프리미엄에 붙어서 매도를 하려고 내놓으면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얘를 제가 좀 이게 길게 이제 가져갈 수도 네. 있잖아요. 2년, 시간을 3년. 길게 가져갔을 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생숙이잖아요. 네. 우리가 생숙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가 많았는데 네. 청약 과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네. 생숙도. 우리가 생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규제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투자에서. 근데 이런 청약 가열 경쟁 때문에 생숙을 규제를 했어요. 그 규제가 뭐냐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제 숙박업 등록을 무조건 해야 돼요. 맞습니다. 무조건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의무단 말이에요. 만약에 숙박업 등록을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전입신고도 당연히 전입신고도 안 되겠고 임대를 맞추기도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잔금을 다 치른다는 것은 결국은 대출 60% 받는다 해도 40%라는 잔금은 내 비용으로 내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자금을 세컨하우스라든지 내가 해양 테마 도시다 보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고 세컨하우스로 보유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투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걸 길게 가져갔을 때 투자 수익,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죠. 레버리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 돈을 무리해서 접근을 해서 집어넣고 기다렸는데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1억, 2억이 완성된 시점에 거래량이 좋아져서 생겼다 치더라도 그 돈을 집어넣고 그 기간만큼 기다려서 2026년도 입주잖아요. 맞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돈을 집어넣고 2년, 3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지금 2028년도까지 해서 1억 5천을 번다라고 하면 다른 투자 방향도 훨씬 더 많거든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러면 그거에 그렇게 기회비용을 빠졌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매력적이진 네, 않다. 네, 그렇죠.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분양 열기가 뛰어날 때 바로 접근해서 좀 바로 빠져나오신 분들은 이득을 많이 봤을 거고 맞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 늦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들어가면 수익이 높죠. 근데 어느 정도 완성되는 단계면 좀 늦게 타는 이런 방향들도 있잖아요. 막차 탔다는 얘기 하듯이. 지금 봤을 때 막차는 아니지만 현재 상속 분위기는 막차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세금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막차는 아니지만 그런 가격 상승 부분을 바라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고 시간이 지나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가성비나 기회비용 차원에서 보더라도 좀 실익은 없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네. 이득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본다고 하면은 이득이 발생을 할 것 같긴 제가 볼 하고. 때는 부동산에서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은 매도거든요. 매도를 해야 내가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매도가 쉽지 않을 부동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 매도를 쉽게 하기 수요가 위해서는 없다. 금액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내가 1억이 아, 올랐지만 금액을 낮춰서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오름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게 정리해 마이너스 드릴게요. P가 될 수도 있겠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층수나 뷰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힐스테이트 라군 1차 같은 경우가 네. 층수나 향이 좋고 뷰가 좋은 집들은 그래도 그나마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피가 붙은 상태에서.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죠. 층수나 뷰가 너무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는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뭐 뒷동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지만 앞동 같은 경우는. 어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우선 그 기회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02-2638-3916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을 피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더 고민이 많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세금과 관련된 문의도 저희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지금 방금 뭐 전화 상담을 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세금 부분 때문에 좀 뭐 규제에서 좀 빠져나가 있는 부분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생수 같은 경우도 많이 청약 열기를 보였죠.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분, 이런 규제에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되고 뭐 인수위에서 양도세 부분도 지금 중과 부분을 완화하죠. 그래서 이런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책,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뭐 세금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보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뭐 세금을 우리가 안 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새 정부에서는 양도세 부분, 중과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보유세 부분도 그리고 또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또 초과이익 한수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바꿔서 수정을 하려고 좀 많이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그리고 미리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절세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 집이라든지 내가 투자할 부동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절세 방법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서 그리고 내 집 마련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세금과 관련해서 절세 혜택 누리면서 똑똑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1대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샵 3989번으로 문자 사연 주신 것들 좀 살펴볼 텐데요. 정준호 이사님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이사님, 다음 문자 사연들 또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문자 보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원피주공 3단지 보유 중 매도 시기 문의드려요.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뭐 원피주공 선단지 같은 경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시지 말고 보유하셔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원피주공 선단지가 주변 그 가격 대비 주변 아파트들 단지대 대비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요즘 지금 뭐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리모델링에 대한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용적률이라든가 대지지 부분 쪽에서 상당히 좋은 다른 주변 아파트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그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안산선이 또 개통될 예정인데요. 신안산선이 바로 단지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안산선 개통 호재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고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포레시안 아파트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팔아야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파셔라,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기라고 만수역이 가장 가까운 여기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만수역까지 거리도 상당히 좀 멉니다. 그리고 또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편의시설이나 이런 생활시설들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또 만수역 인근 지역에 만수 1구역, 2구역, 3구역 뭐 이렇게 지금 만수역 재개발 지역들이 지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만수역 인근 쪽으로 대단히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의 선호도는 점점 더 떨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절한 옮기는 투자처가 있으시다든가 적절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 매도하시고 갈아타셔라, 옮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남서울 럭키 아파트 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갭투자 상태로 투자할까 고민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금천구 지역은 요즘 뭐 여러 가지로 개발 계획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신안산선 개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남서울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하고도 거리가 좀 멉니다. 그나마 지금 신안산선이 시흥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접근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금천구에 있는 그 금천구청역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런데 이 단지는 좀 초중고가 옆에 바로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선호도들이 높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조건부로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의 좀 시세를 좀 알아보시고 갭 투자의 금액과 앞으로의 기대할 수 있는 금액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신중하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따가 시간이 더 되면 추가적으로 문자 상담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또 저희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해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 경기도 분당에 상록 우성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실거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세요? 1주택인데 정리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지방에 있거든요.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하시고 이사 네네. 계획을 세우신 게 분당에 네. 위치한 상록 우성 아파트 실거주하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 가치가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그걸 네네. 이제 정리하고 서울 쪽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오시는데 지금 네. 분당의 상록 우성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러면 이게 매수해도 되는지 전망이 궁금하신 거 매수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자, 결론부터 제가 상록 우성 아파트 우리 정자역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고 상록 우성 아파트 거주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몇 평 보신 거예요? 지금 31평형이요. 31평. 지금 이 우리 아파트 충분히 매수해도 미래 가치는 높은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이유를 네. 좀 설명드리면 네네. 우리 분당은
우리가 일기 신도시 최근에 우리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이래서 일기 신도시 용적률을 막 상향시켜줘서 재건축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뭐 분당도, 일산, 평촌, 뭐 중동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너무 투기 수요들이 너무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교통을 집어넣고 학교 집어넣고 그 안에 인프라를 집어넣고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네네. 기존적으로 있는 데다가 층수를 높이 올려서 공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급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그렇게 개발되면 투기 수요가 많이 접근을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부분이 좀 조용해졌긴 한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그게 없더라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이 힘들더라도 네네.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특히 리모델링 사업이 우리 옆에 보면 우리 한솔주공 5단지 같은 경우 뭐 이게 이제 곧 이주하죠. 그리고 느티마을 위쪽으로 3, 4단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다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상로 구성 아파트도 지금 최근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움직임을 보이는데 네. 분당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리모델링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새 아파트로 완성된다라고 하면 그 인프라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분당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리모델링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은 노후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시범단지들이 느티마을이나 한솔마을이 네. 빨리 리모델링이 되면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네. 앞장서서 갔던 사람들이 빨리 해줬어요. 그러면 후발주자들은 좀 가는 게 쉽잖아요. 어떻게 네, 가는 그렇죠. 게 되는지를 요령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우성 아파트는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요령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충분히 리모델링 사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네. 근데 리모델링 사업이 뭐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주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아파트 미래 가치는 더 있다. 그래서 네. 자금이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이거 31평이면 15억이 좀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출 규제도 많이 묶여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금 상황이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라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거주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반응하라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이주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네. 그 용산 이천 쪽에 한가람 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네.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살고 계시는 집인데 용산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의 향후 전망 한번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영 한가람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요? 네네네. 지금 결론은 궁금하신 거죠? 전망이. 네네네.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17년이니까 거의 한 15년,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네네. 지금 매수 시기도 참 좋았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네네. 몇 평이에요? 33평입니다. 33평. 네네. 33평이면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리모델링도 추진 중이잖아요, 이 아파트도. 네네네. 우리 이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은 재건축. 네. 우리 철길 라인 쪽은 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에요. 네. 지금 그리고 우리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또 용산 개발에
당장에 또 영향도 많이 받는 아파트들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바로 뒤쪽으로 용산공원 있잖아요. 우리는 네네. 용산공원에 대한 이점도 한가람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경의중앙선이 지상철이라는 좀 단점은 좀 있어요. 건너가기가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빼더라도 나머지 강 장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상위권, 그러니까 우리의 주택가격 공시가격 상위권을 매기면 네네. 강남권이 대부분인데 강남권 중에서도 그 안에 중간중간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 지역에서는 용산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동부 이촌동이라든지 한남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권과 견줘서 그냥 가격을 가는 지역이에요. 자체적으로. 거기다가 리모델링으로 새 아파트까지 되는 지역이고 또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플랜에서 한강변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앞쪽에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최고 68층까지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또 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한다라고 하면 동부 이촌동은 예전 명성 그리고 앞으로 명성 그대로 유지해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 앞으로 거주하시면 제가 볼 때는 향후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동부 이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대한 향후 전망 여쭤보셨는데 우선 매수 시기도 참 좋으셨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이게 다 오른 게 아닐까 이런 마음에 조금 불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유할 만한 가치 있는 좋은 집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마음 흔들리셔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네. 함께 좀 살펴볼까요? 제가 네. 독산동에 롯데캐슬 1차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럼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고 계시고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 중이세요? 네, 하나예요. 네, 1주택 상황이시고 살고 계시는 집인데 향후 전망에 네. 따라서 계속 좀 거주해도 괜찮을지 독산동으로 가볼게요. 롯데캐슬 1차 아파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 1차에 거주 중이신데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2019년이요. 19년도. 네, 지금 몇 평이에요? 지금 35평이죠. 35평. 네, 네. 지금 요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추가로 이제 가격이 더 상승할지 시장 분위기가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그럴까요? 네. 우리가 독산동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라서 제가 좀 그렇죠. 네. 제가 독산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집가도 낮고 공장지대고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곳,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싼 곳 이런 이미지가 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뭐 이런 롯데캐슬 골드파크 주변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2024년도 신안산선이 또 개통을 하잖아요. 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우리가 이 독산동 지역은 황골탈퇴, 우리가 황골탈퇴란 말을 하잖아요. 분위기가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안산선 요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안산선 얘기 네. 드릴 때 제가 분당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분당선. 분당선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강남에 분당선이 개통이 되고 왕십리역까지 분당선이 들어가잖아요. 네. 왕십리까지 분당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네. 보이냐면 강남권이 지가가 비싸니까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이 왕십리 지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 지역의 지가들이 높아져요. 왜냐? 수요들이 그쪽에서 가격이 높으니까 네. 수요들이 그쪽에서
많이 왕십리 지역으로 수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동구 지역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집가도 상승하고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선이 개통되고 나서 주변 지역의 강남권 상승률보다 성동구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네. 이게 위로 가서 여의도 뭐 공덕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의도 공덕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비싸죠.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집가가 싼 집값이 좀 내려가 있는 뭐 도림동이나 구로나 독산동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오겠죠. 왜냐하면 이 공덕이나 아니면 여의도 같은 경우 전세 거주하는 돈이면 독산동, 구로 같은 경우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쪽으로 수요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출퇴근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 이런 수요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네. 독산동에서 왜 장점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장점일 겁니다. 그래서 독산동은 네. 좀 아직까지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한 지역이 독산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신안산선이 개통돼서 그런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요에 맞게 주변 환경도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변화되면 당연히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가격은 더 탄탄해지겠죠.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니까 네.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거주도 하고 계시는 집인데 앞으로 신안산선이라는 교통 호재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집이다.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1주택 상황이더라도 너무 가격이 올라서 더 이상 오를 게 없지 않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내가 좀 가지고 있다가 이 재산세 나중에 공시지가 올라서 더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좀 머리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언제나 저희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세요. 특히 매주 금요일 1부와 2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사연 만나보기 위해서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이사님 다음 사연들 어떤 것들이 좀 들어왔을까요? 네, 문자 보겠습니다. 당삼동 6가 당산역 인근에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을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신속통합 후보지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당산동 이쪽 지역은 지금 뭐 요즘 그 작년 말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쪽에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왜 좋냐면 한강변, 그러니까 신속통합 후보지 중에서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 바로 위치에 있는 데다가 한강 조망권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까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좀 반응이 좋은 그런 후보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후보지에 조금 약간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앞쪽에 또 이제 당산동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에서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파트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시게 되면 역세권 초밀도 고밀도 개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갖고 좀 높은 위치에 좀 높은 세대, 그러니까 고층 세대에서는 아파트 조망권이 좀 나오는 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조망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위치상으로도 더블 역세권에 지금 아파트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의 후보지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신속통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동역 자이른의 도생 분양하고 있는데 입주 겸 투자해도 될까?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고민입니다라고 보내주시는데요. 신설동역 같은 경우는 뭐 1호선, 2호선 그리고 뭐 우이신설 같은 같이 이렇게
라인들이 들어가 있다면 트리플 역세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왕십리역 왕십리 뉴타운이 바로 근처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또 청계천 수변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 조건으로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교통이나 또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양받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포 은여울마을 경남 아너스빌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팔고서 풍무 푸르지오로 갈아타고 싶은데 갈아타도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아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이 김포 라인을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들이 또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아파트 지금 풍무 푸르지오라든가 뭐 은여울 경남 아너스빌이라든가 두 아파트 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김포 라인 역세권에 있어서 그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치상으로 뭐 역세권 김포라인 골드라인 역세권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접근성도 같이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 접근성에서 지금 풍무 푸르지오 아파트 대비 상당히 지금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지금 뭐 같은 비슷한 평수에서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고 더군다나 이제 마곡지구까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풍부한 임차 수요라든가 그리고 매매 수요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금이 부담돼서 아파트를 팔면 어떨까 하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최근에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괜찮은가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뭐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주택자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 지역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분양 물량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인천 지역에 지금 청라라든가 영종도, 지금 송도까지도 또 검단까지 해서 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올해만 해도 4만 한 2천 가구 가까이 지금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 물량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서 이런 물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가격들이 많이 좀 송도에서도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약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송도 신도시라든가 이런 뭐랄까 자급 도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는 떨어지는 양이 좀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세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송도 신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발전까지도 보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괜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서 세금 부담이 너무 크시다 하면 지금 요즘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양도세 완화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 세금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세금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또 매도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사연들도 살펴봤습니다. 저희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그리고 절세 계획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김태준 대표 그리고 정준호 이사와 함께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완화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운용에 따라서 아마 절세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세금을 완화한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운용된 거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절세 방안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하는 절세에 대한 방안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부동산 이번 다주택자들은 이번 양도세 완화 때 어떻게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이 좋은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절세 대책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이용하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